정명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배우 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 이수진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후회와 죄책감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정 씨는 항상 가족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하고자 열망했지만 바쁜 업무 일정, 집을 떠나 영화 촬영 여행, 연예계에서의 압박 등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종종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의 드문 인터뷰에서 그는 1990년대에 수진이 자신에게 쓴 손으로 쓴 편지를 보고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는 수진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사랑에 대해 노래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영원히 짊어져야 할 고통이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고통은 정이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은행 직원인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는 2020년 인터뷰에서 저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항상 아내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그가 영화 샌드글라스 1995와 첫사랑 1996에서 역할을 맡으며 경력의 정점에 달했던 1990년대에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수진 씨는 종종 혼자서 가족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TV에서만 볼 수 있는 남편과 사는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어요. 라고 그는 2018년에 털어놓았습니다. 이 슬픔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그가 의도치 않게 수진에게 입힌 감정적 상처에 대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경력을 지지했지만 윤근 아내의 희생은 결코 온전히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4년 인터뷰에서 저는 명성도 있고 대중의 사랑도 있지만 수진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 미소 뒤에 숨겨진 이 고통은 구원을 추구하고 인생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의 감정적 여정의 핵심입니다. 정명환의 배우 생활은 무대 위의 작은 역할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도전과 눈물로 가득 찬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의 여정은 1970년대 후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서울의 한 극단에 합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각진 얼굴, 낮은 목소리로 정은 금세 주목을 받았다. 1982년 그는 KBS 드라마 보통 사람들에서 첫 텔레비전 역할을 맡았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정의 전성기였다. 그는 1995년 전쟁 후 한국을 배경으로 한 사극 모래시계에서의 연기로 제3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평균 시청률 50%를 기록한 이 드라마는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군인 역을 맡은 정의연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1996년작에서 헌신적인 아버지 역을, 1998년작 왕과 왕비에서 갈등하는 왕 역을 맡아 계속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1997년에 저는 청중이 삶, 사랑, 희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은 텔레비전 외에도 영화에도 손을 댔다. 그는 한류를 국제적인 관객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된 두 편의 인기 액션 영화인 콘택트 1997와 쉬리 1999에 출연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쉬리에서의 역할은 조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과 감정 표현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또한 독립영화인 더 퀀트 패밀리 9058를 공동 제작하면서 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999년에 저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러로서도 이 산업에 제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가장 큰 실패작 중 하나는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울 가디언즈 1998였다. 큰 예산이 들어간 이 영화는 허약한 각본으로 비판을 받았고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여 극장에서 20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평론을 읽고 울었어요. 걸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그는 199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패로 그는 몇 년 동안 영화계에서 물러나 텔레비전과 가족에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05년 단편 영화 에코로 감독을 시도했을 때였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2006년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울었지만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실패로 그는 연기에 복귀하여 2013년 별에서 온 그대와 2013년에 출연했고 이 두 작품에서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능력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융을 울리려는 시도에는 대중의 편견과 압력을 극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부 감독들이 그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에게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영화의 주연을 거절당했을 때 저는 조연에나 어울린다고 해서 울었어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는 1988년에 이렇게 말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해외 연기 수업을 듣고 이윤택 감독과 같은 연출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오랜 시간 동안 캐릭터를 연구했다. 그는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촬영장에 남아 지쳐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다는 걸 알고 기뻤다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는 가족의 압박과 두통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씩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울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국제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2017년 액션 영화 아웃로스에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 영화는 국제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명환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한국 연예계의 업적을 남기고 믿음직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진정한 감정을 불어넣는 배우로 기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2015년에 아버지든 전사든 악당이든 관객들이 캐릭터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편이 넘는 TV 드라마와 20편이 넘는 영화, 그리고 백상예술대상 3회 수상이라는 그의 경력은 이러한 목표를 증명합니다. 그는 또한 국제영화제에 참여하고 김지훈, 봉준호 등의 감독들과 작업하는 등 한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가족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것을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영화 더 콜 2020을 감독한 아들 민수와 서울에서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딸 혜린의 경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아이들이 제 직업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도 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희망브리지 한국위원회와 같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는 2020년에 비록 미소일지라도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명환의 사랑과 결혼은 지속 가능성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수지는 그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83년 서울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만났는데 당시 젊은 기자였던 수진이 드라마 보통 사람들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1990년에 수진이를 보자마자 바로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5년 6월 15일 서울에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으며 빠르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지는 가족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포기했고, 정은 이 결정을 항상 소중히 여겼다. 수진이는 제 힘이에요. 제가 꿈을 좇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는 2000년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강화됩니다. 우리는 크게 다툰 적이 없어요. 수진이는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 줬어요. 그는 200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의 바쁜 일정 때문에 수진이 육아의 대부분 책임을 떠맡게 됐다. 수진이가 외롭다고 했을 때 울었어요. 그녀와 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1995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수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에 영화 속에서 완벽한 남편 역할을 맡은 밤도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저 집에 가서 그녀에게 사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언제나 정의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스튜디오에 와서 그를 응원하고 아늑한 가족 저녁 시간을 조직합니다. 수진이는 제 천사예요. 수진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2015년 결혼 30주년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말했듯이 사랑은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점을 함께 고치는 것, 이 사랑과 용서의 힘을 증명합니다. 64세가 된 자신을 돌아보며 정수는 수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보상하는 데 바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환의 인생은 기쁨, 고통, 구원의 교향곡이다. 이수진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그의 가장 큰 슬픔인데, 이는 깊은 상처이지만 동시에 그가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70개가 넘는 역할과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그의 경력은 그의 재능과 끈임,